반갑습니다. 인문학 카운슬러 이타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인문학 카운슬러 이타스의 저서 컬러인문학 2부에 수록된 명화로 배우는 컬러인문학 초록의 화가 클로드 모네입니다. 초록은 조화와 안정이다. 색에는 따뜻한 느낌의 난색과 시원한 느낌의 한색이 있다. 초록의 경우 난색인 노랑과 한색인 파랑의 중간에 있는 색으로 색온도감이 없는 중성색으로 분류된다.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흥분 상태도 아니고 침체된 상태도 아닌 안정적이고 균형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평일의 노동을 보상받고자 주말이면 산더미 같은 짐을 싸서 들로 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초록을 보며 안정감을 찾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다. 초록은 인간의 마음에 조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며 회복과 쉼을 선사하는 컬러이다. 자연의 화가 클로드 모네. 모네는 1840년 프랑스의 가난한 자파 상집 아들로 태어났다. 프랑스의 비주류 화가였던 모네는 그와 처지가 비슷했던 화가들과 화가 공동체를 꾸렸다. 그 이름이 무명예술가협회였다. 프랑스 무명예술가협회의 첫 작품으로 출품한 것이 인상 해돋이였다. 그날 소개된 모네의 작품 인상 해돋이는 많은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색채와 형태를 무시한 오로지 인상만이 존재하는 졸작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그는 당시 많은 비평가들에게 그림이 아닌 인상만 존재하는 이상한 화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붙여준 인상주의라는 말을 자신을 대표하는 말로 표현했다. 미술사를 크게 나눌 때 고전주의와 인상주의로 표현하는데 보이는 것을 표현했던 고전주의와 본질을 담고자 했던 인상주의의 시작은 비주류였던 모네로부터 시작되었다. 카미오 작품 속에 잠들다. 모네의 아내 사랑은 예술사에 흔하지 않은 러브스토리로 전해진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내 카미유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19세기 중반 유럽에서는 자포니즘이 유행했다. 자포니즘은 19세기 중후반에 유럽에서 유행한 일본풍의 사조를 말하며 대표적인 자포니즘 화가로는 마네, 모네, 고흐, 로트렉 등이 있었다. 당시 유럽 상류사회 사람들은 일본 문화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상류층 여성들은 일본풍의 의상을 입었고 미술품 수집가들은 일본풍의 판화와 공예품을 사들이는데 혈안이 되었다. 일본 문화에 심취한 모네가 그의 부인인 카미유가 기모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붉은 빛의 화려한 색채감과 달리 작품 속 카미유의 웃음이 어색해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네가 수집가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린 작품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베티유의 센 강 옆에 텐트를 세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1877년 37의 모네가 파산을 했다. 자신의 모든 작품을 헐값에 팔고 가족들과 베티유로 보금자리를 옮겨놓고 지인에게 보낸 서신이다. 힘들고 암울했던 모네에게 정신적 지주이자 모델이 되어준 아내 카미유는 그로부터 1년 뒤 둘째를 출산하고 시름시름 앓다 사망하게 된다. 임종을 지켜보던 모네는 점점 꺼져가는 아내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카미유의 마지막 영혼을 감싸 안은 듯 세상은 온통 파랗다. 마지막 순간을 화폭에 담는 그의 행위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고자 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 카미유를 자신의 작품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하고 싶었던 그의 간절함이었다. 수련 연작의 혼신을 담다. 한글하면 세종대왕이 생각나듯 수련하면 모네가 떠오른다. 모네는 1893년에 지베르니로 보금자리를 옮겨 자연, 특히 수련의 심취의 그림을 그렸다. 지베르니 정원 근처에 있는 강줄기를 끌어와 연못을 조성하고 수련을 가꿨을 정도니 모네의 자연사랑, 수련사랑은 실로 대단했다. 1895년부터 수련을 그리기 시작해 죽기 전 30여 년의 시간 동안
300편의 수련 연작을 남겼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닌페아 대장식화를 오랑주리 미술관 화랑 두 곳에 제작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네의 수련 연작이 바로 그 작품이다. 작품을 자세히 보면 빠른 붓터치와 물감을 섞지 않고 덧칠한 모네만의 기법이 그대로 느껴진다. 1910년 후반부터 임종 때까지 그렸던 작품에는 백내장이 심해진 탓에 색깔을 구별할 수 없어 팔레트에 번호를 기록해 두고 채색 작업을 했다. 실제 생애 말년의 작품은 매직 아이를 보는 것처럼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모네는 그림을 포기할 수 없어 백내장이 심해진 이후에도 3번의 수술을 거듭했지만 1926년 86세의 나이로 수련 연작이라는 대작을 남긴 채 사랑하는 아내 카미우의 곁으로 떠났다. 나다움에 시간이 더해지면 빛이 된다. 클로드 모네가 추구했던 인상주의란 자연을 하나의 색채 현상으로 보고 빛과 함께 시간을 따라간 색채의 여행이었다. 거기에는 모네만의 억척스러운 끈기가 있었다. 당시 화가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회를 원망하며 화풍을 바꾸거나 전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네 역시 인정받지 못하던 젊은 시절에 자살까지 시도하며 몇 번이고 흔들렸을 것이다. 인상파 아버지라는 모네의 닉네임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조롱으로 시작된 인상주의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그의 한결같았던 마음 초록의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기한다는 말은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둔다는 뜻과 자신의 권리나 자격 따위를 내던져 버린다는 두 가지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가치입니다. 모네의 연작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시도였지만 모네다움의 가치로 예술사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나에게 나다움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나의 길을 가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시 만나요. 인문학 카운슬러 이타스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